오늘은 미국 명문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닉네임이 고마마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고마마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고구마라는 발음을 못 해가지고 항상 이제 고마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꼭 무슨 뭐 왕언니 같이 무슨 마마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사적인 닉네임은 제가 고마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마마? 네. 괜찮네. 마마 이런 거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청취자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미국에 있는 한 주립대에서 부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하는 일이 다 비슷할 테지만 뭐 연구하고 가르치고 학교 행정에 관련된 일도 하고 뭐 방학 때는 학회 다니고 뭐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보장 받으신 거예요? 네, 정년 보장 받았습니다. 남편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교수로 일하시기 전에 하셨던 직업이 따로 있으셨나요?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일을 했었죠. 전공으로 다 관련이 돼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그래요? 이름을 밝히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예요? 공무원이에요? 그 정도만?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네. 그 철밥통을 깨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능력자네.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사랑의 눈이 멀어. 사랑에 네. 제대로 멀었구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공무원까지 포기하면서 교수가 되신 건데 계기하고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교수 된 지는 만 7년이 지나서 이제 8년 차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계기는 처음에 이제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이제 공무원만 준비한 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석사까지 다 했거든요. 박사 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이제 동시에 준비를 했었는데 네네. 둘 다 돼가지고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공무원을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대박이네. 공부에 미련이 좀 남아가지고 그만두고 게다가 이제 그 당시 남친이 이제 유학을 간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갔죠. 꼬셨네. 그런 셈인가요? 석사까지 나오셔서 공무원 잘 하고 있었는데 예. 교수를 하시려고 생각도 없었고 박사 과정을 들어간다는 건 국내 교수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좀 어리고 이렇게 뭐 이상적인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꼭 교수가 돼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공부하는 게 좀 재밌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 처음 봤어 나 태어나서. 아니 그게 이제 공부라는 게 당시 옛날에 이제 뭐 고3 때 이렇게 외우고 뭐 시험 치는 공부가 아니니까 이제 대학원부터의 공부는 이제 모르는 거 좀 알아가고 이런 공부니까 저도 공부 재미가 없었었는데 이제 대학원 이상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좀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대단하셨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내에서 학사, 석사 마치고 공무원 시험하고 박사 시험까지 둘 다 쳤는데 둘 다 합격을 한 거네? 네. 이거 너무 자세한데? 결론은 자랑이네? 그런 셈인가요? 와, 그러다가 이제 박사 포기하고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남편분을 만나신 건데 네. 이분이 먼저 유학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가서 있었어요. 미국에? 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뭐 야자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었는데 이제 연애는 이제 뒤늦게 했었죠. 난 여기서 궁금한 게 대학 시절부터 알았는데 뜬금없이 연애를 했다는 거는 그때는 별로였다는 거네? 그렇죠. 그냥 같이 그룹으로 이렇게 놀던 친구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그때는 절친이나 연인, CC는 아니었는데. 전혀 아니었고, 예. 혹시 그럼 유학생이라도 좀 반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서로 연락이 좀 끊겨가지고 잊어먹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서는 너 오랜만이다 뭐 이래갖고 다시 이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연애를 했죠. 이거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 그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 있었어요? 그럼 있죠. 있어요? 그럼요. 그걸 좀 이따 파헤쳐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럼 되게 재밌다. 남편분도 박사세요? 그럼? 남편도 이제 박사를 다 끝냈죠. 완전 박사 커플이네. 뭐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그 지방 국립대 공대 교수님도 네. 부인이 교수님이에요. 우리 남편은 교수는 아니에요. 아니고 회사 다니고. 네. 그분은 부인은 인서울. 이분은 이제 좀 지방대라서 주말 부부하려고 일부러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대학 교수를 크게 정규직인 전임 교원하고 비정규직인 비전임 교원으로 나누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상황이? 뭐 굳이 나누자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전임 교원에 대한 이제 숫자가 훨씬 전임 교원에 비해 좀 적으니까 이렇게 한 캐터고리로 이렇게 나누기에는 이제 좀 무리가 있을 듯한데 어쨌든 나누어 보자면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임 교원으로는 뭐 이제 테뉴어 트랙 교수라고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들 연구하고 가르치고 뭐 네네. 이런 그 테뉴어 정교수? 정교수 라인에 이제 있는 그런 교수들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강의 전담 교수들이 있어요. 클리니컬이나 뭐 티칭 패컬티라고 해가지고 강의 전담 교수들이 따로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해야 하는 일 중에서 연구는 큰 비중이 아니죠. 그냥 보통 테뉴어 트랙 교수들보다 그래서 더 많은 과목을 가리켜요. 그랬구나. 그럼 약간 레벨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네. 그 보이는 행정 절차상에 이제 뭐 레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티칭 패컬티들이 다시 테뉴어 트랙 패컬티로 오기 위해서 막 또 하는 걸 보면 조금 낫다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연구하는 게 싫고 가리키는 게 좋다. 뭐 이런 네네.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아, 이쪽으로 일부러? 가시기도 해요. 예. 그럼 이제 테뉴어 트랙 교수랑 클리니컬 티칭 패컬티 교수님이랑 예. 또 다른 분 없어요? 이제 강의 전담 교수가 있으면 또 연구 전담 교수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뭐 리서치 프로페서라든가 뭐 리서치 어소시에이트 뭐 이런 이름으로 포닥은 아니고 네. 포닥보다 이제 좀 더 안정된 임용이 제대로 된 이런 교수님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포닥이 이제 박사후 과정인데 그거랑 달라요? 그거랑 이제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네. 이제 박사후 과정 같은 경우는 교수에 소속이 돼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계약이 돼서 일을 한다면 그 연구 전담 교수들 같은 경우는 단기가 아닌 거죠. 좀 더 길게. 아, 연구 전담으로.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저기 고마마님은 테뉴어 트랙 교수님이세요? 네, 테뉴어 트랙 교수로 이제 들어가서 테뉴어를 받았죠. 대단하신 거네. 그럼 결론은 가만 보면 자랑 쪽으로 가는데 퍼펙트한 거네 그냥. 아, 뭐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아주 뭐 제 친구지만 아주 영어를 많이 들으니까 현기증이 나. 아, 그래요? 영어를 웬만하면 안 쓰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대본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맞춤법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 미국 가서 틀리게 된 거예요? 원래 틀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원래도 뭐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원래 국어는 제가 좀, 제 주 분야가 아니어서 아, 잘 그래요? 못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읽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한국 책을 읽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아마 이제 더 못하게 됐겠죠? 아, 그랬구나. 그럼 영어는 거의 뭐 네이티브 정도 되겠네요. 영어도 뭐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말들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영어는 안 늘고 한국말을 주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 어디 외국 갔다 왔다 그러면 영어로 해봐라, 뭐 불어로 해봐라 시키잖아요. 오늘은 안 시킬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식상하니까. 아, 그래요? 예. 가끔 시켜요. 그래요? 왔다 그러면 너 영어 좀 해봐. 막 이렇게 시켜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통계를 내고 있어요. 제가 컴퓨터 이제 좀 잘하니까. 그래서 서버 호스팅하는 데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몇 개국이 들을 것 같아요. 알려주셨어요, 나한테. 그럼 45개국이 듣는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45개국인데 영어로 한번 멘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러세요? 아, 교수님 목소리로. 맨뭐 내 틀으면 되잖아. 목소리로? 어. 아하, 아, 요즘 맨날 끝날 때 다음에 또 만나요 하는 게 누군지 모르시죠, 여자분. 모르겠는데. 원래 제 목소리로 했는데 49회 미모의 점오 룸사롱 마담편에 나온 빨간 망토님 목소리예요. 아, 그래요? 그거 계속 잘라가지고 제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냐 끝날 때라도 또 남자들이 다음에 또 만나 그러면 또 들을 수도 있잖아. 근데 빨간 망토님이 계속 쓰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잘라놓고 매번 갖다 붙이고 있으니까 그럼 청취자분들 중에서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그거는 체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국가나 일별, 월별, 시간별 아니면 뭐 브라우저별, OS별 다 나오는데 그 나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익명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안드로이드 폰이 네. 더 많더라고요. 저는 아이폰을 좋아하는데 예, 예. 고마마님은 아이폰 쓰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노트북은 맥북 쓰실 건데? 노트북은 맥북 쓰고 근데 있습니다. 어떻게 핸드폰을 아이폰을 안 쓰고? 모르겠어요. 그냥 실용적으로 가자, 뭐 이렇게 가보니까 그 당시에 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더라, 이러면. 아, 미국에서 사신 거예요? 예, 예.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제자들 보면 삼성 거 많이 들고 다녀요, 사실? 몇 년 전에는 진짜 다 아이폰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한 2, 3년 사이에 완전 판도가 바뀌었어요. 삼성폰 되게 많아졌어요. 그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난 애플반데. 그러니까. 의외네. 진짜요? 네, 진짜요. 아니, 어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구경도 못 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진짜 한 3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거나 스마트폰이 아니거나 무조건. 이 차이였는데 스마트폰이면 웬만하면 다 아이폰이었거든요. 네. 한 3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고 이제 그렇지. 아이폰보다는 갤럭시도 많더라고요. 보다는이라 그러면 민감하거든요. 아이폰만큼 많은 거예요? 아니면 아이폰보다 많은 거예요? 아이폰보다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정말요? 네.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아이폰 6 나와가지고 또 네. 바뀌었는지 아니, 지금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하철 타면 거의 아이폰 대세거든요, 6가. 아, 그래요? 예. 미국이 오히려 좀 다르네. 하여튼 꽤 많아요. 그 지역이 좀 그게 특성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지역이 시골이라서 그런가? 아, 시골 분들이 많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 비하한 건 아니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좀 뭐, 우리나라 제품이니까 좀 그럼요.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LG도 꽤 많이 쓰고요. 지포 괜찮아요, LG도. 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휘어진 거? 그거 유사님도 쓰더라고요. 있고.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 기분이 좀 어때요? 많이 봐요. 이런 삼성 말고도 뭐 자동차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아요. 요즘에 아마 미국에서 소울 제일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소울, 예, 기아 거. 기아 소울. 예.
많이 팔려요? 되게 많이 봐요. 기분이 좋겠네. 네, 뭐. 또 이런 얘기가 재밌네요. 또 미국에 사는 분이 계시니까 이런 재미가 있네. 네. 꼭 직업을 다루면서 꼭 그런 얘기 좀 요소에서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전임교원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잖아요. 네. 고마마님도 이제 교수신데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이제 정년 보장받는 정교수 자리에 올라요. 맞죠? 네. 그 김방님도 부교수지만 그 정년을 보장받았는데 고마마님도 어느 위치세요 지금? 저는 부교수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교수, 부교수를 정교수. 한 다음에 네. 정년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부교수가 지난 다음에 정년 심사를 하고 정년 보장을 받으면 정교수가 되고요. 그건 네네. 이제 한국 시스템이고 미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교수가 끝나면 정년 심사를 해요. 테뉴어 심사를 조교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해요. 아, 부교수가 되려면 정년 테뉴어를 받아야지만 부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지나고 나면 보통 이제 테뉴어 심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교수 지나고 이제 테뉴어 심사 받아서 지금은 이제 부교수로 있죠. 와, 그러면은 7년 경력인데 작년이 6년 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6년 차에 테뉴어 심사 통과해서 정년을 보장받았다는 거네? 네. 엘리트 코스네. 근데 그게 여기서 코스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테뉴어 하시는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저도 몰라가지고 네이버 쳐봤거든요. 대충은 알게 됐는데 테뉴어라는 게 정확히 뜻이 뭐고 보통 이 테뉴어를 6년 만에 한 번에 통과하나요? 아니면 몇 번 떨어지고 그러세요? 테뉴어라는 거는 이제 정년을 보장받는 심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조교수로 있는 그 지난 한 5, 6년간의 이제 실적들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뭐 이제 강의를 했으면 강의 평가라든가 이제 연구를 했으면 논문 개수라든가 논문의 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학과 교수님들도 평가를 하지만 또 학계에서 저명하신 교수님들한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도 받고요. 하여튼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이제 그거를 평가를 받는데 학과에서 평가하는 미팅을 하고 단과대에서 평가하는 미팅을 하고 또 이제 대학 내에서 평가하는 미팅을 하고 또 최고 행정가들의 집단에서 또 평가하는 미팅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립대학인데 그 주에 주립대학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전체를 모아놓고 또 평가는 회의를 하고 그래서 평가하는 단계를 아주 여러 번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한 가지라도 이제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는 퍼센티지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으면 보통 이제 테뉴어를 받았다고 하죠. 한 10명이 테뉴어를 받았다 그러면 몇 명이 떨어져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교수는 이제 매년 심사를 해요, 사실은. 이제 매년 심사를 하고 2년, 4년, 6년 이렇게 심사를 하는 학교도 있고 네. 뭐 3년, 6년 이렇게 심사를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2년, 4년, 6년이라든가 3년, 6년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심사를 하는 그 학교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기가 테뉴어가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좀 알아요. 감을 잡고 있구나. 감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4년 차에 이제 그 심사를 받았을 때 뭐 회의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뉴어를 나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딴 학교를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떨어졌다는 퍼센티를 찌면은 좀 상당히 낮을 수도 있지만 교수가 됐는데 테뉴어를 못 받고 나간 사람의 숫자까지 다 합치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낮죠. 그 테뉴어 된 사람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마마님은 딱 그 시점에서 바로 받으신 거니까 뭐 누락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단한 거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야. 감사합니다. 아유, 부럽네. 맨날 그냥 밴드에다가 사진만 올려가지고 맨날 노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요즘은 좀 놉니다. 굉장하신 분을 모셨네. 잘 모셨어요 제가. 그 한국은 대학의 필요에 따라서 왜 자율적으로 비전임 교원 임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겸임, 초빙, 객원, 특임, 석좌학 교수 등이 있는데 미국은 어때요? 비슷해요? 아니요. 미국은 이런 이름들이 없어요. 아예? 그 겸임, 무슨 뭐 객원, 뭐 이런 이름들이 사실 잘 없고요. 네네. 제가 들어본 이제 뭐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나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나 이런 이제 그 교수에 관한 직함이 아닌 다른 들어본 직함 같은 경우는 그냥 비지팅 프로페서 뭐 이 정도고요. 아니면 뭐 퇴직은 하셨지만 학교에 계속 나오시는 뭐 그런 명예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 이런 이름만 들어봤지 이렇게 뭐 겸임, 객원, 뭐 특임 뭐 이런 교수 이런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비지팅 교수랑 석좌 교수 같은 거네. 은퇴하신 분이 연구실은 줄 거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이 이제 학교에 정기적으로 무슨 뭐 수업을 맡는다던가 뭐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계속 나와셔서 연구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연구실도 계속 드리고요. 학교에서 서포트를 다 해드려요. 돈은 안 주고. 그러니까 월급은 안 주죠. 정년퇴직을 하셨으니까. 겸임, 초빙 이런 이름은 없는 거고. 네. 비슷한 게 있긴 있네요, 그래도. 예. 그리고 이제 비지팅 프로페서 같은 경우는 뭐 돈을 학교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비지팅이에요. 그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받고 오는 사람들도 아예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펀드로 다른 외부에서 이제 펀드에서 돈을 나가는 뭐 이런 교수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받으면 모르겠는데 안 받고 오는 경우는 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경력을 위해서. 커리어 때문에. 예. 아, 그런 경우도 있네. 재능 기부하는 거네. 그러실 수도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학교가 굉장히 이 명성이 있는 무슨 좋은 학교라고 한다면은 뭐 적은 돈에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비지팅 프로페서로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다 많아요. 그렇구나. 그럼 학교마다 이제 전임 교원하고 비전임 교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달라요. 학교마다 과마다 또 매년 다 달라요, 상황이. 그래서 교수들이 이제 그 커버하지 못하는 무슨 실무에 관한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러 강사 선생님들 초빙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끔 하기도 하고요. 네. 학과 교수가 이제 이번에 저같이 저는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한국으로 교환 교수로 나왔는데 교환 교수로 나온 경우 이제 없잖아요. 교수가 없으면 그 교수가 가르치던 수업을 누군가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경우 또 강사를 선생님들 불러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교수가 이제 펀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펀드를 받으려면 펀드에 해당되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연구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수업을 바이아웃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서 나는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이아웃 한다고 하니까 펀드 자체에 이제 시간 강사를 초빙할 만한 돈을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 강사를 또 모시기도 하고. 돈 받은 만큼 이제 돈값을 해야 되네. 그거는 이제 그 펀드 안에 내가 이만큼 연구를 해야 되니까 수업을 못 하니까 이 수업에 해당되는 것은 그 뭐 해당되는 돈을 나는 펀드에 신청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내는 거죠. 그랬구나. 일단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려는 게 바로 나와버렸는데 안식년이 7년 차가 처음인가요? 보통 이제 6년을 일을 하고 1년을 안식년을 가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 조교수에서 부교수 올라갈 때 테뉴어 심사를 6년 차 때 하거든요. 네네. 그럼 보통 이제 7년 차 때 가야 되면 6년 차 때 내가 안식년을 가겠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동시에 이제 테뉴어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뉴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식년을 신청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처음 이렇게 임용된 교원 같은 경우는 첫 안식년은 6년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7년 끝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랬구나. 신청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안식년 1년 받으신 거예요? 네, 1년 받았어요. 1년? 그 이제 국내 명문대에서 또 교환 교수로? 네. 지금 연구도 하나 하고 있고요. 한국 내도 재단에서 펀드 받은 게 있어갖고 연구 하나 하고 있고요. 엘리트네. 우리 동창 중에 뭐 있잖아요. 난 걔가 최고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봐도 걔가 제일 최고의 엘리트 최고고. 같은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지방 국립대 교수고, 우리 친구는 이제 미국 명문대 교수고, 그러네. 그 남자는 하고 여자는 그럼 우리 고마마님으로 하면 되겠네.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방끈으로 치면 막 땅에 끌리겠는데. 좋으실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막 현기증 나네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아주 현기증 나. 공부 잘 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랑 똑같아. 정문성이 타고났다는 식으로 그런 말 했대잖아.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 나도 막 엉덩이 오래오래 붙이고 공부하는 이런 스타일은 사실 아니라서 고3 때는 진짜 공부하기 싫고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는 공부는 궁금해서 하고 막 우리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은 그렇지. 막 자료 찾아보잖아. 이건 누가 시켜서 안 하고 막 이런 좀 느낌에 그냥 이거 궁금하다 싶으면 그거가 왜 그럴까 뭐 이런 찾는 식으로 호기심이 많았네.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때 억지로 하라 그러면 안 하게 되는데 내가 막 하고 싶으니까 막 하게 된 거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생활 좀 했으니까 막 꽉 잡혀가지고 시간 메어가지고 일하는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 직업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부러운 직업이네요. 그 김방님도 그랬는데 참 좋다 그러더라고. 너무 편하고. 저도 테뉴어 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그놈의 테뉴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마워님이 하루 일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수업이 있는 날이랑 없는 날 기준으로 일과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